예, 안녕하세요. 네, 급진선 차트, 네, 기본적인, 용어 설명과, 어, 그 다음에 우리 급진선을 대할 때 기초적인 원칙,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원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11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교육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의 실수로, 작은 실수로 영상은 녹화가 됐는데 음성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다시 따로 우리 교육 부분만, 우리 교육할 때는 뭐 차트가 여러 개 있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 교육 자료만 딱 볼 수 있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잘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깔끔하게 교육 자료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회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또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급진선 차트를 토대로 우리 선물주가님의 카페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리딩을 하고 같이 누적 수익을 내면서 차근차근 배워가고 알아가고 함께 공유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백두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의 목소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원체 또 정의원 분들은 제 목소리를 매일같이 들으시니까 익숙해져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는 취지는 교육을 위한 녹화이기 때문에 교육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진선 차트, 급진선 차트는 자, 흐름을 유관상으로 조금 더 쉽게, 뭐 여러가지 차트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평선과 캔들의 흐름에 의해서 수익을 내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간략하고 간편한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나오는 이 시그널을 매수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바탕을 매도 시그널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해외 선물을 하신다면 그냥 딱 봐도 이게 매수 시그널인가 보다, 이게 매도 시그널인가 보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그널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죠. 여러가지가 눈에 육안상에 보이실 겁니다. 기초적으로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5개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이라 하면 당연히 이동을 하는 캔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점으로 이어진 걸, 점이 또 이어지면 선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어는 선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캔들과 같이 가는 붉은색 선이 있습니다. 육안상으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붉은색 선을 3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을 15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선 31선, 그리고 이 초록색 선 61선, 그 다음에 121선을 부르는 내용이 또 달라요. 121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중심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선물주가님께서는 또 기준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차트의 급진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것만이 급진선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보여지는 거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검정색 점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검정색 점선들이 보이실 거고, 붉은색 땡땡이 점선이 또 보이실 거예요. 캔들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하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 자,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또 한번 드리면, 이 검정색 점선은요, 볼린저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볼린저 밴드라고 하고, 이 볼린저 밴드는 상단, 중단, 하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볼린저 밴드는
그 캔들의 유동폭을 나름 잡아주는 모습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볼벤 상단을 긁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승의 기류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볼벤 하단을 긁고 내려오면 하방의 기류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간혹가다 볼벤 그 상단이나 하단은 벗어나는 캔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벗어나면요, 대체적으로 70 몇 프로 이상, 70% 이상의 그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캔들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하는 역할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가 될 수도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붉은색 점선이 보이실 거예요. 붉은색 점선, 캔들보다 점선이 밑에 있다 그러면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추세 지지선,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캔들보다 위에 있는 그 붉은색 점선을 저항선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저항선.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같은 맥락의 빨간 점선이지만은 캔들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의 역할을 하고요. 이게 하는 역할은 추세, 말 그대로 추세를 보는 점선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추세를 보는 점선이 되기 때문에 지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바닥에 받치고 있으니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항선은 뭐겠어요? 위에서 저항에 받쳐주고 있으니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겠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선이 생기고 매도 시그널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지지선이 생기고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관상으로 보이는 그 화살표들이 있을 겁니다. 매도 시그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색 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색 바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아래로 가는 화살표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매도 시그널 중간중간에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건데, 이거를 매도 올림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 올림 신호, 올림목이라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착하는 신호인데요. 이 매도 올림 신호는 매도 시그널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대응을 합니다. 물론 이제 노란색 바탕에서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상반되게, 시그널에 상반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노란색 시그널과 정반대적으로 맞춘 거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 중에만 대응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반대는 뭐겠어요?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붉은색 화살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이 붉은색 화살표가 이렇게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매수 시그널을 알려주는 신호구나 하시면 되고, 자, 매수 시그널 중에 이렇게 하늘색 위로 가는 화살표들이 보이죠. 자, 올림이 나왔으면 뭐겠어요? 눌림이 나오겠죠. 눌림 신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 눌림 신호라고 표현하는 이런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급준선 차트에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명칭들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어들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뭐 청년분들은 리딩을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차트만 보시는 우리 무료 차트 회원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신호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급준선 차트 초보분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시그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시그널의 원칙, 두 번째가 손절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가 익절의 원칙인데, 이거는 어느 진입을 하건 어느 매매를 하든 필요한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시그널의 원칙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진입입니다. 진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을 해야 손절이 대응이 가능하고 익절이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수익이 나든 뭐 한 번씩 잘라주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그 매매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시그널의 원칙에서, 제가 말하는 시그널의 원칙에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수한 시그널의 대응입니다. 순수한 시그널의 대응.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 대응을 하는 건데,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고 다 대응하느냐? 아닙니다. 중심선. 자,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당시 중심선보다 캔들이 위에 있을 때 매수 대응을 하는 것을 순수 시그널의 대응, 시그널의 원칙의 첫 번째 매수 시그널의 대응. 자, 그럼 매수는 이렇게 대응을 해요. 그럼 당연히 매도도 중심선 이탈. 자, 중심선 121선을 이탈시키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매도로서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자, 차트를 보고 얘기를 드리면, 자, 이 구간 보시면은, 자, 뭐 나머지는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었겠죠. 횡보하는 구간에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터지는 중에는 항상 이런 구간들이 나오죠. 중심선이 이탈되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구간도 분명히 포착이 될 겁니다. 뭐 이전의 그림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제가 그림에 나왔듯이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매수 진입하면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수 시그널, 순수 시그널의 대응. 네, 매수 시그널만이 아니라 순수 시그널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매도도 매수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의 원칙의 두 번째, 눌림과 올림의 활용이죠. 눌림 신호와 올림 신호인데, 이 눌림 신호와 올림 신호도 막 대응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중심선입니다. 자, 121선 돌파하고 매수 시그널의 눌림 신호가 나온다? 그럼 매수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자, 돌파하고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눌림 신호 이런데 매수를 들어간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중심선 이탈되고 매도 올림 신호죠. 중심선이 이탈되고 매도 시그널에 올림 신호까지 대응한다. 그러면 매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왜 이 눌림과 올림을 굳이 얘기를 하느냐? 간혹 가다가 시그널이 먼저 중심선의 이탈이나 돌파되지 않고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 회원님들이 컴퓨터에 계속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놓쳤을 경우, 자, 시그널이 발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중심선 부근에서 계속 머물다가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된다. 그러면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눌림과 올림을 대응하는 시그널의 원칙 두 번째 눌림과 올림 대응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헷갈릴 수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필살기를 또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매수 시그널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 신호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돌파하고 중심선 부근에 다시 한번 지지받고 전 고점을 재차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고점 재차 돌파 매수. 그리고 반대는 재차 이탈 매도입니다. 중심선의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재차 이탈, 전 저점이 이탈되면서 매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노린다면 이 구간에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확답이 없다. 그럼 기다렸다가 중심선에 저항을 받네. 그러면서 전 저점 이탈되면 매도겠구나 하면서 매도를 대응이 가능한 구간들이죠. 그렇게 해서 매도로서 또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그널의 원칙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시그널의 원칙이 결국은 진입이거든요. 진입 포인트가 나와야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그널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손절이겠죠. 진입을 했으면은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입가보다 한참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보유자금은 없는데 계속 하면 로스컷이 돼요. 손절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손절은 항상 필요한 건데, 손절을 잡기 위해서 원칙이라는 게 정해져야 돼. 아무 때나 손절을 잡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손절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매수 시그널이었을 때의 손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손절. 자, 매수 시그널에 이 시그널에 대응을 했어요. 우리가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손절을 어디 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자,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전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손절을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쌍저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구간에다가 손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간 한 틱 밑에다가 손절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다가도 정말 올라갈 거라면은 거기서 지지를 받든 그 위에서 지지를 받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작은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진입을 했지만 진입 구간에서 한번 떨어집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을 가지가 않죠. 손절 라인 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쓱 올라오면서 진입가 위로 올라갑니다. 전 고점도 돌파가 되죠. 그러면은 2차로 손절 라인을 정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손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는 손절을 길게 봤었는데 좀 줄었네. 여기다 대고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원리로 익절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익절의 원칙이 들어간다면 그게 뭐냐면 올라가면서 분명히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생기고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생기지만 진입가보다 위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 생긴다. 그럼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차적인 익절 자리를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전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또 한번 접어주죠. 그러면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2차 익절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에서 시작해서 당연히 진입을 손절 대응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익절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절과 익절의 원칙을 설명을 드리는데, 자, 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매도의 경우에도 매도로 진입을 하고 전 고점이 돌파되지 않는 선에서 한 틱 위에다가 손절을 대고 있습니다. 대고 내려가는데 그 손절 라인 근처로 안 가고 다시 쑥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가 돌파되지 않는 선에서 2차적인 손절 라인 정정을 합니다. 자, 손절이 짧아졌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진입가보다 밑으로 좀 내려가요. 당연히 매도님 그 수익권이 거기겠지 않겠습니까?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려가면서 한번 접어주는데 이 접어주는 구간이 결국 내 진입 구간보다 밑에 있어요. 수익 중에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돌파되지 않는 선에서 익절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손절 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익절 잡고 홀딩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나오면서 2차적인 익절 라인 잡고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익절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빵빵 터질 때는요, 익절을 따라가면서 잡는 거예요. 저희가 이탈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익절을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급진원 초보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 3가지. 시그널의 원칙, 결국은 진입, 그리고 두 번째는 진입하고 함과 동시에 손절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 중에는 익절을 꼭 잡아줘야 그게 정말 우리께 되는 거죠. 익절을 안 잡고 있으면 결국은 도루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급진선 차트는 모든 대응을 하면서도 일단 진입이 판단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응을 시그널의 원칙대로 원칙을 잡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제가 뭐 100% 수익 난다는 말은 못해요. 그래도 70% 이상의 수익률은 보장할 수 있다. 단 10틱이라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응을 잘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누적 수익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도 1억 천금을 노리면서 방송을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 2만원이라도 꾸준히 벌어가자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 구간들 차분히 그 원칙대로 대응하신다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실 거고요. 추세 지지선, 아까 말했던 점선들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입니다. 지지선이란 단기 또는 중장기 하락의 멈춤이라는 거죠. 지지선이 발생된다 그러면 하락이 멈췄다,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표현이고요. 저항선은 뭐겠어요? 상승의 멈춤, 하락의 의미, 반대의 그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다. 주의하라, 익절을 하든 주의를 해라 라는 그 취지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리 차트에 대입을 하게 됐고요. 중심선, 이제 기준선이죠. 상승과 하락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칙 중에 기본이 되는 게 있죠. 중심선이 돌파되면 매수 관점을 볼 수 있고 중심선이 이탈되면 매도 관점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말하는 걸 이제 중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심선이 돌파되면 단기 또는 중장기 상승의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탈하면 당연히 중장기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의 원칙 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꼭 이제 딱 필요한 거, 중심선이 돌파되고 매수 시그널도 나와야 되고 추세 지지선도 나와야 되고, 뭐 더 좋다면 이평선의 정배열, 아까 말씀드렸던 35, 30, 60, 120이 정배열이 되면서 이런 구간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 네,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구간들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매도 조건은 반대겠죠. 중심선이 이탈되고 매도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저항선이 있어줘야 되고, 이평선이 역배열이 된다면 큰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 15일날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15일날 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사실 정회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차별화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회원분들하고 오픈하는 거를 똑같이 오픈해드리면은 제 방송을 듣는 의미가 없으니까, 정회원분들한테 정회원 방송에 오시면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드리고 더 많은 팁들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나도 한번 정회원 방송 들어보고 싶은데 하시면은 언제든지 카페에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자, 누적 트레이더의 특징이에요. 누적 트레이더의 특징. 누적 수익 내는 트레이더는 하란 대로 한다. 원칙을 지킨다는 거죠. 결론도 원칙을 지킨다는 똑같은 말이고요.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개인만의 고집이 있어요. 뭐 차트가 막 매수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저건 뭐 매도 갈 거야 그래서 막 매도 들고 있는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장이 막 어려운데 막 힘들고 막 흔든데 오늘은 수익 나올 거야. 억지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적 트레이더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고 필요할 때 딱 진입하고, 이 원칙대로 하죠. 근데 누적 손실 트레이더는 하란 대로 안 해요.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들어갑니다. 자신만의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신만의 고집을 부리고 손절을 안 하고, 그리고 역행과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참 안 좋아요. 불타기, 물타기, 심지어 스위칭도 나름의 기법이긴 하지만은 저는 스위칭 또한 방송 중에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짧게 내주면 내주고 다음 주 일자리를 보지, 물타기, 불타기, 뭐 스위칭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한번 믿고 와보세요. 아니면 저회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무료 방송할 때, 강의할 때 우리 회원님들 막 질문 받으셨을 텐데 물타기 안 한다고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물타기, 불타기 안 하고, 스위칭 안 하고. 그러니까 믿고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교육이 여기서 일단은 종료가 되는데, 함께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는 그 책임감이 늘어나지만은, 그래도 이 파생이라는 바닥에서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궁금한 걸 해소해 가면서 누적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스스로 매매해도 계속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길 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길 원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의 정회원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저의 진솔함이 느껴진다면 카페 내에 정회원 방송 신청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난 그러면 스스로도 한번 이 원칙대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몸소 느끼실 겁니다. 이건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랬듯이요. 자,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와 급진선 차트의 초보들이 알아야 되는 원칙 3가지까지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또 녹화를 하면서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